그 말을 듣고 클리앙 뭐 이런 버러지들은 흥분해서 날뛰고 있는 거라고. 이게 말이 되느냐, 저 판사가 모욕을 줬다, 소감을 왜 묻느냐. 소감 안 물었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정경심이 구속된 것 때문에 저짝 사람들 완전 난리 부르스네. 뭐 벌써 야 해시태그 운동 일어나고 난리 났더라. 정경심은 무죄다 해시태그. 막 벌써 온라인에 막 근조 있잖아. 뭐 사법부는 죽었습니다. 뭐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야, 그놈의 민주주의는 1년에 한 12번쯤 죽고, 무슨 지 맘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죽고, 뭐 누구 구속되면 죽고, 누가 구속 안 되면 죽고, 누가 유죄면 죽고, 누가 무죄면 죽고, 뭐 이렇게 죽냐 맨날. 남국이도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남국이는 사실 이 조국 수호하면서 국회의원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아니나 다를까 어김없이 지 페이스북에다 또 글을 썼어.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나는 남국이가 글 쓸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네 진짜.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을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얘기를 하고 있더만, 하루 종일 전화통화하고 글 쓰고 뭔가 입을 멈출 수가 없는 사람 같더만.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습니다. 무슨 진짜 시 잘 쓰는 거 가지고 관리를 뽑던 나라의 후예답게 왜 시를 쓰고 앉았어. 입 가만히 못 있는 걸로는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조 전 장관님, 조국이, 남국이 형, 남국이 선배, 조 전 장관님도 한마디 하셨어. 아니 나는 진짜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마누라가 법정 구속을 당했는데 무슨 SNS를 하고 있어. 야 뭐야 진짜. 1심 판결 결과 너무나도 큰 충격입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나는 이 말은 찬성. 이 말은 정말 옳은 말이야. 사람이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치.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자기 과거에 어두운 면이 있으면, 이게 고의였든 실수였든 간에 청문회 같은 자리에는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야 정상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 생각으로는 자기 마누라 거기 간 거 자기 덕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인이 청문회만 나가지 않았으면 국민 아무도 몰랐을 거거든. 언젠가는 밝혀졌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라지 스케일로 까발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 지명이 됐었어도 고사해야 정상이야. 내가 조국이었다면, 내가 조국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난 고사했을 거야. 나라면. 왜냐하면 이거 밝혀질 거니까. 이게 반드시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이 수많은 이야기가 하나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다면 그건 대단히 한심한 판단인 거지. 저짝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게 정경심한테 내린 형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거든. 정말 지나친 건가? 생각해봐라. 얘들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창장 하나 위조했다고 4년을 감옥에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심해 보이겠지. 이게 뭔가 잘못돼 보이겠지. 근데 현실은 아니거든. 정경심은 8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고 3개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받았어. 그러니까 표창장 하나를 위조했다가 재판의 전부가 아니야. 제목만 봐도 업무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이게 유죄라고.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이게 일부 유죄야. 그러니까 아니야. 표창장에 위조한 도장 하나 찍었다고 4년을 감옥에 가게 된 게 아니라니까? 죄목이 몇 개인데 지금 유죄를 받은 게. 그러니까. 심지어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이게 법정 구속이 된 메인 이유거든. 다시 말하지만 위조된 도장 하나 찍었다고, 표창장 한 장 위조했다고 4년간 감옥을 가고 법정 구속된 게 아니야. 그리고 저짝 사람들이 자꾸 윤석열을 엮더라고. 윤석열이 개입을 했다. 윤석열도 구속해야 된다. 말이 돼? 나 이게 진짜 웃긴 게, 검사가 수사에 개입을 안 하면
판사랑 변호사 둘이서 재판하냐? 나도 봤는데 무슨 뭐 표적 수사였다, 과잉 수사였다, 자꾸 그냥 어떻게든 윤석열을 엮어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기본적으로 과잉 수사라는 것이 뭐 털어서 나온 게 없다든지 아니면 무슨 신체 위해를 가했다든지 무슨 고문을 하고 이랬다면 그게 이제 과잉 수사다 얘기를 하겠는데, 아니 정상적으로 영장 받아서 수색하고 증거가 나왔고, 그런데 이걸 두고 무슨 과잉 수사 타령을 하면 그럼 뭐 자기들이 원하는 건 뭐야?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가? 표적 수사, 그럼 표적 없이 수사를 하라는 건가? 찍어놓고 수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얘기가 불거졌잖아. 청문회에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수사를 했고, 그러니까 증거가 나왔어. 그리고 재판을 하고, 그래서 유죄를 받았어.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거야? 과잉 수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뭐 영장도 청구하지 말고, 압수수색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고. 김용민이라고 왜 민주당의 김남국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 걔 있잖아. 걔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다. 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 무슨 윤석열이 판사를 사찰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랐다는 거야? 아니면 판사를 사찰해서 무슨 판사를 압박했다는 거야? 판사 사찰은 판사들이 이미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려놓은 거야. 그런데 계속 이걸 가지고 꽥꽥거리는 거라고. 판사 사찰을 통해 대체 윤석열이 뭘 이뤘다는 건데? 뭘 이뤘다는 건데? 김용민한테 물어보고 싶어. 노린 게 이거였다. 뭐? 노린 게 뭔데 대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법원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위법인데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근데 장담하건대 어느 부분이 위법이냐 물으면 대답 못할걸? 얘네들이 반발하는 내용을 따지고 보면 다 이런 거야. 그냥 다 잘못됐대. 다 위법이래. 다 과잉이고 다 표적이래. 근데 그러면 뭐가 과잉이냐?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하냐? 어느 부분이 위법이냐? 어떻게 했어야 하냐? 라고 물으면 얘네 아무도 대답 못할 거야. 판사가 정경심을 법정 구속하면서 하는 말이, 정경심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단 말이야. 이를 두고 정경심 측에서는 괘씸죄로 법정 구속됐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게 괘씸죄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예전부터 있어 왔던, 지적되어 왔던 이슈야.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이런 개념이 등장해. 판사가 이런 식의 지적을 하는 거야. 반성하지 않는다, 뉘우치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래서 양형을 이렇게 한다, 중형을 준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판사는 상대방의 양심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 뉘우쳐라, 반성해라, 참회의 눈물을 흘려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지. 판사는 단지 판사가 판단 내려야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재범을 할 확률이 높은가, 죄질이 나쁜가,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판사가 내리는 거겠지.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상황이 좀 달라. 만약에 판사가 이유 없이 나는 네가 참여하는 꼴을 봐야만 하겠다, 내 눈앞에서 눈물 흘리며 무릎을 꿇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건.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니야. 판사가 반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증인들의 공통된 증언과 배치되는 주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반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이 문구가 등장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증인들의 증언은 일치하는데,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데, 이 사람이 그에 배치되는 증언을 반복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인 거지. 이걸 마치 나는 내 놈이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곤장을 쳐라, 뭐 이런 원님 재판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거야 쟤들이. 변호인들이 괘씸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언론 플레이거든. 괘씸죄에 당했다. 아니야, 괘씸죄가 아니야.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진 것조차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MBC에서 이렇게 기사를 썼어.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이례적으로 정 교수에게 소감을 물었지만 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도 클리앙 애들이 지감을 하더라고. 아니 근데 이게 소감을 정말 물어? 그리고 물어보는 게 이례적인 거야? 그게 지금 소감을 물었다,
구속시키고 나서 소감을 물어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 이걸 소감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거 굉장히 악의적인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려고 쓴 표현이라고. 이 소감이라는 거는. 소감을 묻지 않아. 왜 소감을 묻냐. 이걸 소감이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이런 거 같잖아. 법정 구속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아? 기분이 어때요? 이러는 거 같잖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거야. 형사소송법 72조에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의 요건인 거야 원래. 그런데 유죄 선고 후의 법정 구속은 범죄 사실의 요지야. 지금 판결을 했으니까. 그리고 구속되는 이유, 이거는 실형을 선고했으니까. 그러니까 뭘 하느냐, 변명의 기회를 준 후 구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MBC에서 보도한 것처럼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소감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 구속해놓고 소감을 물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애초에 범죄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신을 구속한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물어야 구속이 성립한다는 거지. 실제로 보면 법정 구속을 할 때 마지막 의견을 물어. 그러면 뭐 저는 억울합니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간다고. 소감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전혀 아니고 이례적인 것도 전혀 아닌 거야. 아무렇게나 떠든 거라고 그냥. 그 말을 듣고 클리앙 뭐 이런 버러지들은 흥분해서 날뛰고 있는 거라고. 이게 말이 되느냐. 저 판사가 모욕을 줬다. 소감을 왜 묻느냐. 소감 안 물었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정경심이 유죄받은 이 8개 항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조민은 입학이 취소되고 의사가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글쎄 부산대에서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오늘은 또 뭐라 그러냐면 항소심에 갈 경우에는 입학 취소를 못한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심의 기구를 열어 학칙에 따라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일단 기다리겠다. 심의 기구를 열어야 된다. 그리고 학칙에 따라 판단하겠다. 그 어떤 것도 확인을 해준 게 없어. 실제로 재판부는 지금 이런 행위가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단 말이야. 그런데 학교는 이거 나와봐야 안다. 다 끝나봐야 안다. 사실은 다 끝나도 모른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뒤로 질질 미루고 발 빼고 이러고 있는 거야. 뭔가 괴상할 정도로 소극적인 거지. 지금 부산대 입장은. 근데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려면은 되게 시간 걸리지 않아? 한참 남았지. 그 사이에 의사 되면은? 의사가 되면 의사로 활동을 하겠지. 문제는 이거잖아.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어. 이런 거 가지고 내 욕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길게는 정말 1년 이상 몇 년 동안 의사로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기간 동안 이 사람한테 몸을 맡긴 환자는 피해를 입게 되는 거지. 부산대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만약에 이게 끝까지 이대로 결정이 난다면. 클리앙부터 해가지고 저쪽 커뮤니티 애들이 이 정경심 사건 가지고 분노를 폭발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180석이야. 180석으로 부족하다. 자꾸 들먹여. 왜 이럴까 얘네들? 나도 봤어. 무슨 180석을 줬는데 왜 이러냐. 180석이나 있는데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다. 이게 대체 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얘들이 뭔가 이 세상 돌아가는 시스템, 특히 민주주의를 그렇게 떠드는 애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삼권 분립이고 뭐고 얘들은 없잖아. 근데 자기들이 신으로 모시는 어떤 사람이 사법, 입법, 행정을 다 책임져 주고 자기들한테 쌀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이랬으면 하고 바라는 게 얘네들이거든. 기본적으로. 그런데 180석을 가지고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한다. 그럼 대체 이 과정에서 이 180석 가지고 무슨 짓을 하겠다는 건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어. 여기서 180석 가지고 뭘 하라는 건데 대체? 심지어 180석을 가지고도 이렇게 당하는 게 화가 납니다. 180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해야 합니다. 얘들 뭘 생각하는 걸까? 180석으로 지금 뭘 하려는 걸까? 나는 이해가 안 가. 너는 알겠니? 얘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 법을 바꾸자는 걸까? 뒤집어 엎자는 걸까? 국회에서 민주당 처벌금지법, 조국 처벌금지법 이런 걸 만들자는 건가?
사법, 입법, 행정이 뭔지 모르나? 나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그런데 그건 자유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지. 180석으로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180석을 줬는데도 판결이 이따위로 나네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떠들고 있냐는 거지.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을까? 인지는 하고 있을까 지금? 180석을 가지고도 판결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긴지? 이런 판결을 막기 위해 180석으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야 합니다. 대체 뭘 더 하겠다는 건데. 지금도 그 180석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만들고 싶은 법 다 만들고 있잖아. 이제는 그 180석 가지고 사법도 지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